위대한 유산으로서 3대가 물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은 원래 창작과 동시에 발생. 그러니까 내가 곡을 딱 쓰잖아. 그 순간에 저작권은 발생이 되는 거야. 1957년에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야. 안녕하세요. 예, K-팝 1타 강사, 그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강사 최광호입니다. 저희가 뭐 사실 1타 강사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조금 더 좀 깊고 조금 이제 이 실생활에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저작권은 왜 위대한 유산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유산 자체가 돈이 좀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돈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도 그렇게 위대하게 유산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체가 됐다, 하나의 권리가 됐다, 이런 걸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뉴스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저작권 하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가 돼? 저작권자가 죽고 나서 70년. 죽고 나서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에 곡을 썼어. 히트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근데 내가 70살에 죽었어. 그러면 일단은 그냥 한 50년은 저작권을 계속 받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도 70년을 더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분이 70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일단은 아들이 장가를 가서 또 손자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봐봐. 70살에 이 사람이 죽어서 아들한테 이걸 물려줬다고 쳐봐? 그럼 아들은 약 40살 정도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40살부터 이 40살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양도되어졌으면 이 사람이 70년을 걷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40살인 사람이 70년을 살겠니? 많이 못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돼서 어떻게 돼? 이 손자한테 또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3대가. 이게 70년이라는 수치는 결국 뭐냐면 위대한 유산으로서 3대가 물려받을 수 있다. 히트곡이 하나 나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 저작권 보호기간 어떻게 70년이 됐는가? 뭐 우리 협회랑도 아주 긴밀한 얘기니까 그 역사에서 되짚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저작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유산이 돈이,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요즘에 저작권 관련된 투자 얘기가 많이 있잖아. 이 투자가 정말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뭐 알잖아. 요즘에 뭐 거래하는 뭐 말랑카우 뭐지? 뭐지? 뮤직카우. 뮤직카우. 말랑카우는 뭐냐 근데? 먹는 겁니다. 맛있는 거. 그 사탕 얘기지. 말랑카우 말고 하여튼 뭐 그 뮤직카우 뭐 이런 데서 거래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큰 돈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막 저작권을 사고 막 그래 요즘에. 외국에서는 스팅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자기 저작권을 몇 천억 원에 막 팔기도 해.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되는 비즈니스가 이제 펼쳐지는 거야. 뭐 NFT 뭐 이런 거 막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연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만 찔러줄 테니까 좀 졸지 말고 정확히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작권을 알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단어들도 좀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 단어들 몇 개,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외워야 할 기본적인 게 있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요 한 4가지 정도의 컨셉들은 우리가 알고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내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뭐예요? 저작권 보호 기간. 이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이제 보호하는 기간이라는 게 뭐야? 저작권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작권은 원래 창작과 동시에 발생. 그러니까 내가 곡을 딱 쓰잖아. 그 순간에 저작권은 발생이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우리 최국장이 갑자기 노래를 사랑해요 이런 걸 했어. 그러면 그게 바로 저작권이 생기는 거야. 본인만 알고 있지만 좌우지간 법률적으로 그래. 근데 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이 일단 되는 게 기본적인 거. 근데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까지였는데 이게 한미 자유 협정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호 기간이 원래부터 70년이었다는 게 아니라 50년이었고 그 전에는 30년이었고 20년이었고 이랬어. 오늘은 그 얘기를 내가 재밌게 해줄 거야. 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퍼블릭 도메인이란 말이 있어. 자, 이거와 상반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작권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국제 조약 미가행의 금지 조치 없이 사용 가능한 작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뒤에는 우리가 알 것 없이 저작권이 원래 있었는데 소멸한다는 건 뭐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거지. 사후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 저작권 권리가 소멸이 돼.
그래서 누구나도 다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퍼블릭 도메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작권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900년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1800년대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게 있겠지. 그건 어떻게 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걸 쓴다고 해서 어디 저작권료 내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한다. 세 번째, 상호주의. 이거는 사실은 뭐 음악 산업에 관련된 용어는 아니야. 근데 이제 상호주의라는 게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말해서 하는데 이게 얘기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거래를 해. 거래를 하면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똑같하게 맞춰주는 어떤 협의를 했던 게 뭐야? 그게 FTA야.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데 뭐 쌀을 팔아. 쌀을 얘네들이 미국에서 쌀을 팔아. 근데 이제 그 쌀은 대단히 해서 막 이렇게 기계식으로 쫙 하는 거랑 우리 여기 농사짓는 사람이 농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단가가 틀리겠지. 그러니까 여긴 대량 생산하니까 단가가 엄청 쌀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쌀 하나에 10만 원에 팔았었는데 얘네가 들어오면 막 3만 원에 들어와. 그럼 여기 우리 농가는 어떻게 되겠어? 박살나잖아. 근데 이제 이거에 유리한 국가는 어떻게 얘기를 해? 아, 이 3만 원을 맞춰달라. 너도 들어올 때도 3만 원 주고 나도 이렇게 할 때 3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완벽하게 등가로는 못 가지만 어떤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FTA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상호주의야. 그리고 저작권법에도 상호주의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음악이 나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근데 미국은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안 내.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음악도 여기에 쓰일 개연성이 있잖아. 또는 미국에 있는 음악도 우리 한국 방송에 뭐 팝송이 많이 쓰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뭐 이쪽 협의 포인트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 음악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정산 안 해줄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영국 말고 미국에서 나오는 팝송을 방송에 틀잖아. 그럼 미국이 정산 안 해줘. 이게 상호주의야. 그 다음에 이제 소니 보노법이라고 있어. 사실 소니 보노법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뭐냐면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길 바래?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짧으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치? 이용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길면 70년도 짧아. 한 700년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입장 차이가 있어. 근데 소니 보는 법은 뭐냐면 결국은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이야. 미국의 저작권법이야. 그래서 이게 1998년 이 법을 제정을 주도한 미국 하원 의원 소니 보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즈니의 캐릭터 상품 있잖아. 근데 그게 미국에서만 팔리냐? 우리도 이렇게 티셔츠 입으면 미키 마우스 같은 거, 도날드 같은 거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캐릭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걷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면 어때? 그걸 다 걷고 있던 거를 어느 한 시점 되면 아무것도 못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즈니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더 걷기 싶으니까 자꾸 이쪽 국회의원들, 미국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자꾸 법안을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호주의나 소니 보호법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우리 협회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건물 주식보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저작권이 사실은 옛날에는 돈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의 의식 이런 것도 물론 없었지만 이걸 뭘 효율적으로 거둘 만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저작권자도 내가 돈을 거둬야 돼 이런 생각을 잘 안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음악 쪽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거야. 예전에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전에 20, 30년 전에 음악이 유통됐던 매체가 뭐야? 내가 맨날 얘기했던 CD, 테이프, LP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뭐냐면 이걸로 유통을 했다는 거는 음악 산업이 뭐였다는 얘기냐면 이게 제조업에 있어야 돼. 제조업이잖아. 그럼 프로덕트가 있는데 프로덕트를 파는 제조업이었단 말이지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많이 팔리면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는 건데 이 CD나 테이프, LP는 단점이 존재해. 뭐냐면 이게 제조업이라는 얘기는 뭐가 해? 재고가 발생하는 거지. 재고가 발생돼.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도 지금 가온차 타면서 판매량 받으면 반품 뭐 이런 거 하듯이 재고라는 게 항상 존재해. 근데 이제 이걸 막 팔다가 이때는 이런 게 있었어. 막 팔다가 중간에 이제 안 팔리는 시점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폐반이라는 걸 해, 폐반.
이게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야. 더 이상 유통사에서 안 팔리니까요. 근데 지금 창고에는 이만큼 쌓여 있는데 어떡할래요? 이걸 다 CD 소각장 가서 없애버릴래요? 아니면 다 가져가실래요? 여기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심지어는 폐반을 할 때 기획사가 돈을 더 토해내야 돼. 왜냐면 그걸 다 없애는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폐반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저작권 쪽 측면에서, 징수의 측면을 봤을 때 폐반된다는 건 뭐야? 더 이상 저작권을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저작권을 나오는 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슨 산울립, 뭐 2집 이런 거 지금 LP로 갖고 있으면 어때? 200만 원, 300만 원 거래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어느 시점 돼가지고 그게 더 이상 상품 단절. 그러니까 이제 희소 가치가 올라가니까 200만 원, 300만 원 거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게 저작권자한테 와? 안 오지. 그냥 한 번 팔리면 끝인 거지. 그 사람이 뭐 중고거래에서 자기가 파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한계가. 이 폐반이 되면 이제 징수가 안 되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MP3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디지털 유통 시대가 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MP3 유통 여기다 뭐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 같은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근데 내가 음악을 만든 사람이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 뭐 준비할 게 없어. 그냥 파일만 있으면 된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조업이었던 게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라이센스 비즈니스로 바뀌어. 제조업처럼 맨 처음에 만들 때도 뭔가 뭐 인쇄비도 들어가고 알판비 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고 나중에 재고도 하는 뭐 이런 식의 오프라인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징이 돼서 뭐야? 라이센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래는 분명히 되고 있고 그걸 판매는 하고 있는데 원 만든 사람 생산자가 뭘 더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음악을 팔기 위해서 이거를 중단하고 뭐 이런 일도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 온 거야. 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MP3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올 때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음악 시장이 막 죽었을 때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가 사실은 이건 뭐 이거 쓰레기 아니야? 뭐 이거 내가 왜 갖고 있지? 왜 돈이 정산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저작권을 그 당시에 헐값에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거야. 2천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 예상 못한 거지. 근데 이 세상이 왔어. 이 세상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처음에 돈이 뭐 몇백 원, 몇십 원 뭐 이렇게 작게 들어왔는데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계속 돈이 나오는 거야.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돈이 작다고 무시를 했는데 이 돈이 무한히 계속, 무한히는 아니지만 연속돼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자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 같은 거 만들면 감가상각도 생각해야 되고 관리 비용도 있는데 이건 나 가만히 있는데 자고 있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는 아주 근사한 그런 비즈니스가 된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괜찮네? 이미 여기서 저작권을 판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 나쁘죠. MBC에서는 토토가 있지, 토토가. 네. 토토가 있었잖아. 거기서 나온 가수들의 곡들이 그 당시에 완전히 차트를 장악했었어. 뭐 제작한 지 10년, 20년 된 노래들이 완전히 히트를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수의 노래를 다 제작하신 사장님을 내가 토가 끝나고 만났지, 우연히. 사장님 안녕히 계십니까? 잘 지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에 좋으시겠어요? 대박 나서? 진짜 완전 대박 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팔았다. 그러는 거야. 그거를 얼마나 엄청난 헐값에 파신 거야. 힘드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 대박 난 거지. 근데 이미 팔았는데 뭐 자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신보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올드 가요들도 돈이 될 수 있겠네? 그게 나온 게 바로 요 계기로 된 거야. 신곡만큼 이 곡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이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를 좀 사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와도 저작권자들은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갑자기 와서 덮쳐가서 2억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1억을 준다고 하니까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막 팔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돈이 엄청나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거대 자본들이 몰려오는 게 그게 한 5년 안팎이 돼. 얼마 안 됐어. 이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저작권을 우리가 무슨 판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작권을 사오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확보하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70년 내가 죽고 나서 70년을 보장받는 그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근사해. 나도 그 저작권 때문에 인생을 따뜻하게 가고 있는데
나만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둘이 있어. 내가 아시는 사장님은 딸이 둘이야. 그 자기가 이제 돈을 저작권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을 절반을 딱 떼서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한테 다 이렇게 딱 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놀라운 건 두 가지였지. 그 돈을 그 젊은 친구들이 20살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엄청난 부를 그냥 개런티 받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자식한테는 주는데 와이프한테 안 준다는 거에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뭐 내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식한테 물려줬지 와이프한테 주는 거는 거의 내가 못 봤다. 같이 누리셨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근데 살아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이것도 뭐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주gen 그랬다. 내가 보는 어떤 경험까지는 경험치는 그랬다는데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와이프한테 뭐 주셨겠죠.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70년까지 보장을 받았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일자에 주목을 해야 돼. 1957년 요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1987년 7월 1일 그 다음에 1994년 7월 1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봐봐. 오늘이 무슨 날이야? 무슨 요일이야? 무슨 날이야? 목요일. 며칠이야 오늘이?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오늘 날이 6월 30일. 내가 오늘 이렇게 촬영한 날이 이유가 있지. 내일이 언제야? 7월 1일이야. 오. 이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이 7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중요해. 근데 봐봐. 자, 1957년에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야. 근데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습을 다시 해보면 작사 작곡의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저작권. 그다음에 이제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 인정권. 그다음에 이제 가수나 세션들 뭐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실현권. 저작권법상에서는 요게 두 개를 합해서 저작인정권이라고 얘기해. 좌우지간 요 당시 57년에 저작권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는 저작권 권리가 저작권이란 말밖에 없었어. 저작인정권이란 말이 없었어. 저작인정권을 영어로 얘기해도 neighboring copyrigh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작권에 인접된 권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저작인정권, 음반 제작자나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뭐 가수 이런 권리도 없었고 요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거의 권리로서 뭐 인정을 못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그걸 창작하는 사람한테만 권한을 주는. 당연하겠지. 이 저작권의 핵심이라는 게 그 저작 권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렇게 온 거야. 그런데 이때 1957년에 이런 식으로 별다른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됐다가 1987년 7월 1일이 돼서 이때 저작권법이 바뀌어. 되게 오랜 기간 안 바뀌었잖아. 이때 뭐냐면 이 저작인정권의 개념이 처음 생겨.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하고 저작인정권의 개념이 분리돼서 나왔던 첫 번째 저작권법 개정안이 언제? 1987년 7월 1일 날 나와.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작인정권이 이때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러면서 이때 생기면서 이 저작인정권의 보호 기간을 얼마로 했을 것 같아? 얼마로? 이거를 30년. 자꾸 찍지 말고 자 20년으로 보호하기로 한 거야. 1987년 7월 1일 날 만들었는데 이제 20년을 보호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전에는 인정권이 있는 거 없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왜냐면 저작 인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 이때 처음 생긴 거라며. 그러니까 그래놓고 20년이 됐으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건 저작 인정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때 처음 생겼는데 이때 7월 1일부터 뭔가 앨범이 나온 건 저작 인정권으로 인정받는데 그거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20년을 한다 이렇게 법이 처음에 나왔던 거야. 사후 아니고 그냥 20년. 그렇지 20년. 그러니까 저작권은 이 만든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그 사람의 죽고 나서 4, 5, 70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저작인정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앨범이나 어떤 그 상품들이 맨 처음에 공표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도 뭐냐면 저작권자는 4호로 돼 있지만 저작인정권 실용자들은 어떻게 돼? 그게 맨 처음에 공표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70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70년의 개념이 약간 틀려. 근데 좌우지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1987년도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뭐 했는지 뭐 태어나기도 전이잖아. 그러니까 잘 모를 거야.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우리 요때부터 이 1990년대 초반까지 어떤 거였냐면 이 대한민국 가요계의 르네상스 시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와서 뭐 신승훈 씨라든지 그때 김건모 씨 이 사이에 그 다음에 92년도에 누가 나왔어? 서태지 아이들 나온 거야. 이런 게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냥 어떤 전통 가요
이게 되게 팝스럽고 고급스러운 어떤 음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때야. 그지? 근데 이제 봐봐라. 87년, 그 다음에 97년이 있을 거 아니야. 97년. 그 다음에 어때? 2007년.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 2007년 7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20년이라며.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협회가 이제 활동하고 내가 활동할 때쯤 되면 2006년에 그래서 엄청난 위기감이 오는 거야. 2007년 7월 1일이 됐는데 이 법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냐면 김건모, 신승우 이런 거 막 쓰는 거야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야. 그냥 공짜로 쓰고 불법이 아니야. 돈 안 줘도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건모 이런 거 음악들을 다 컴필레이션 앨범 만들어서 팔아도 저작권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줘도 돼. 그런 세상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 위기감이 막 생기는 거지. 이거 안 되겠다. 이 법안을 바꿔야겠다. 이런 시도가 이제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시도가 87년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1994년 7월 1일에 뭔가에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져. 그때 이제 저작권법이 또 개정이 됐는데 이때 아주 재밌는 게 벌어진 거야. 이때 보호 기간이 조금 늘어. 얼마나 늘어? 이때 20년짜리가 50년으로 늘어. 이때 50년으로 늘는 거야. 이때 20년밖에 안 됐던 게 이때 와서 50년이 된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하자가 생겨. 어떤 하자가 생기냐면 50년을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1994년 7월 1일 내가 이 법이 개정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앨범 되는 건 50년이고 이거 소급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이후에 나온 앨범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얼마야? 50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참 뒤 2030 이렇게 때까지 계속 보호받아.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소급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발매됐던 앨범들은 20년의 테두리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이 법을 그때 냈을 때는 50년 됐으니까 다들 50년 됐어. 나도 50년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새로 발매된 것만 50년이고 그 전에 발매됐던 사람들은 50년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갑자기 맛이 확 가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법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못 모르고 이제 94년에 만들어 놓고 계속 간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업계에서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건 안 되는데? 그런 위기감이 솔솔 오다가 2006년쯤 되니까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이걸 안 고치면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2007년에 그 저작권 만료 기간 여기서 이때 저작권법 개정을 또 한 번 시도를 해. 왜? 이게 다 7월 1일 이게 10년 단위로 30년, 50년 이런 시분 단위라니까 이때가 데드라인이야. 이때 전까지 뭔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산업계 위기감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막 2007년 전에 막 우리 막 협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국회 만나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대한 자산들이 이런 모르는 사람들 무료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말이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때 그거를 바꿔. 그래서 먼저 2007년 7월 1일 날 이때 되게 어렵게 바뀌어. 근데 이때 바뀐 배경이 있단 말이지.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줄게.